자, 가볍게 빨리 갑시다. 11번 봅시다. 11번. 자, 이제 동치 변형 계속 해볼게. 2x제곱과 얘랑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죠. 그냥 적당하게 마음대로 막 옮기면 되죠. x세제곱에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x제곱이고 k는 저쪽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k 더하기 1로 이렇게 옮겨요. 이번 그래프 그리는 거 안 어려우니까 0과 3을 집어넣은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원하는 게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양수 k래. 요렇게랑 요렇게 2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이거 똑같죠?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풀어내시면 k는 3이 나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자, 약간 난이도가 바뀌는 걸 한번 봐볼게. 쉬우니까 빨리 가자. 15번. 2x 세제곱과 그 다음에 kx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됐네요. 자,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고 기본 문제들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3x 세제곱 더하기 6이 kx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하죠. 자, 이거 또 나오는데 3차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얘가 6이야. 이걸 그린 거야. 그 다음에 kx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접해야죠. 이렇게 만나는 접점 어떻게 되게?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편하지? 여기에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암산이 되면 좋고 일단 보자마자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벌써 갑시다.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는 0이야. 여기 2차식이 없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가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니까 베타는 1이네. 그죠? 여기 1에 1. 그러면 요 kx가 기울기인데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야.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요 함수의 기울기 중에서 x는 1일 때지. 9x 제곱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은 애가 답이 됐습니다. 9가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동치 변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선과 그 다음에 3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계속 그냥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풀어줘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8번. 자, 함수 fx가 약간씩 뭐 변형을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fx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gx의 그래프가 됐는데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거 3차 함수가 적당하게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해서 x축에 이렇게 접하게 혹은 이렇게 접하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fx에다가 a를 더한 애가 gx야. 자, 뭐 이런 정도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f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고 처음에 첫 장에 나왔던 그 이론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근을 2개를 갖는 상황이 되면 f 알파 f의 베타가 0인 걸 풀어내지. 요거는 극대 극소를 만드는 x 좌표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극대 극소, 이 함수의 극대 극소 값을 찾아낼 거니까 미분을 바로 할게. 6x 제곱에 6x 빼기 12.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뭐 근을 만들어내는 거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의 마이너스 1과 f의 2가 0이다. 이걸
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요 함수 자체, 아니 f가 아니지 g지 미안. 여기서는 g 함수로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g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10 2 빼기 10 더하기 a 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8이 16에 2를 집어넣으면 12에 24 빼기 10 더하기 a가 0이 되는 이 a를 찾아내시면 돼요. 숫자가 왜 이렇게 큰 것 같지? 모든 합의 값을 구하셔야 이거 하나만 가봅시다. 마이너스 36에 16을 빼고 a는 30? 이게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서 뭐 하면 3 이렇게 나오네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방법보다는 이제 몸에 익히는 거 그걸 계속 하나의 방법을 더 몸에 체화를 시키고 빨리 풀 수 있게 해. 하여튼 고난이도 문항 쪽으로 갈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풀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풀이를 일단 잘 하는 친구들은 2개 이상 좀 갖추시고 뭘 한번 해볼까? 20번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조금 느낌은 다른 건데 응용이랑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갔어요. 20번 풀어보세요. 20번. 줄 수 없다. 또 까먹었네. 다음 나온 사람? 잘했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식이 나오면 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fx 제곱 이렇게 나오면은 그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야 이런 걸 리분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무조건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딱 보이잖아. 그럼 fx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상황을 찾는 겁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 서로 다른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가 4개래요. 4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함수가 fx가 x세제곱에 a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 그리는 게 x제곱
A 빼기 1이잖아. 요만큼의 그래프를 이제 대충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0과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잡고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1.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이 3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개형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로 올라가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애가 근인데 마이너스 A가 근인데 얘네 그래프가 이게 A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갖고 개형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A가 이게 양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게 근의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0에서 제곱에 마이너스 1 뚫듯이 나가는 근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미 2개가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돼. 3이 돼야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극대가 3이다. 극소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이용을 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산수니까 이거 비율 같은 거 써도 괜찮고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A 이런 거 해도 괜찮고 테크닉하게 들어가는 걸 많은데 일단 계산이니까 계산하면 A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 정도가 나오면은 4점 초반대 문제 정도 돼. 그래서 잘 풀어야 돼요. 이 정도. 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하여튼 변칙적인 문제가 진짜 많아서 넘어가고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여기 오른 21, 22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실근 가봅시다. 또 별거 없습니다. 좀 지겨운 구간인데 x 세제곱에 그다음에 3x 제곱에 9x 빼기 k인데 넘겨 이렇게 넘겨줍시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얘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지. 그냥 미분해서 3x 제곱에 6x 빼기 들어가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올 거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게 함수값 찾는 거야. 이제 산수니까 일단 치고 그러니까 5랑 마이너스 27이 자 이러고 나서는 이제 y는 k 하고에 y는 k y는 함수 두 개로 이제 분리를 시킨 거고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여기가 극대니까 k가 이렇게 정수 k이자 4가 되면은 하나, 둘, 3개가 생기죠. 별거 없지. 요게 이제 또 요즘 스타일이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는 요 3개가 되는 정수의 개수 이런 걸 묻기도 해. 여기 개수를 잘 따져야 되지. 3개가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6에서 4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28번이에요. 28번 문제만 읽고 넘어갈게. 요런 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극대와 극소를 구해서 그 사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약간씩 이제 변형된 것들하고 볼게. 자, 31번. 31번 보면 x세제곱 더하기 5가 12x 더하기 k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세 근의 곱이 알파, 베타, 감마가 음수가 되도록 이게 y값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x값이면 근이라서 마음대로 이항을 해도 된다 그래서 얘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대로 바꿔갑니다. x 세제곱에 빼기 12x 더하기 5는 k로 요 고정된 함수를 구하고 아니면 5도 이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넘겨버려도 돼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야. 5를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 뭐 이거 자체 그리는 게 별거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그리는 거는 이제 0과 2루트 2 여기 0과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의 근을 갖는 애를 그리고 나서 5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미분해서 극대수 값을 찾아요. 3x 제곱에 12가 0이 된 2랑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여기가 y축이야.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지 이 세 개의 근을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개의 근을 곱해서 그럼 뭐 기준이 되는 게 y축이 될 겁니다.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이 양수야? 잠깐만. 아직 문제를 완전히 잘못 풀지는 않았어. 다행이야. 자, 양수랍니다. 뭐 0이 됐든, 0은 너무 쉽고,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푸는 방향은 똑같죠.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음수의 개수가 2개. 2개가 돼서, 양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지. 음수가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이미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음수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돼. 음수 2개, 양수 1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이 K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K. 그렇지? 그러면 이건 결국엔 극대 문제가 됩니다. 이 값을 구하시면 21이 나와요. 산수니까 이거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1이 나와. 그럼 5는 안 되고 K는 5보다는 커야 되고 21보다는 작은 정수 6에서부터 20까지 개수를 정확하게 잘 세면 됩니다. 15개.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있잖아. 뭐 푼다기보다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할 건데 이게 근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지수로고 방정식 근, 삼각함수 방정식 근, 함수의 근을 다루는 문제는 이렇게 낚시를 걸어. 그럼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돼. 정확하게 구한다. 이게 이제 평가원의 지침서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개수를 너희들한테 이제 반대로 틀려라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틀리시면 안 돼. 그래서 근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긴장해. 내가 낸 답이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근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계속 긴장을 하시고. 자, 34번 한번 봅시다. 자, 34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이 박스 나오면은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자, 얘네의 근이 마이너스 K랑 2K 뿐이다. 그럼 근이 나왔는데 이 근의 가중치를 몰라. 3차 함수는 근이 2개면 분명히 하나는 하나짜리, 다른 하나는 2개짜리 중근 합쳐서 3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림을 2개를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K랑 그 다음에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일단 K에서 이렇게 근이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랑 2K를 봐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2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평가원에서는 이 케이스 함수에 대한 케이스가 이제 이거 통계치야. 5개짜리도 나온 적이 있어. 5개. 5개짜리를 케이스를 쫙 나눠야 돼. 근데 5개짜리는 딱 한 번이고 보통 3개 정도에서 판이 나요. 자, 일단 이 정도는 뭐 케이스 나누는 건 뭐 장난이야, 장난. 자, 가는 됐고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5의 근점이 3개가 되는데 그럴 때 이거 탈락이지. 탈락. 왜냐면 y는 마이너스 35가 여기에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5가 되고 이거 판정은 뭐가 해요? 극소가 판정하는 거지. 극소가 마이너스 35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같은 거 될까요? 마지막에 이거 고민해야 돼. 같으면 안 되지. 그때는 근이 2개가 생겨버리니까 같으면 안 돼. 그래서 극소값 구하는 게 문제야. 극소값을 구하시면 산수니까 뭐 이것도 이제 3차함수 비율 같은 거를 안 되네. 이건 3칸이니까 마이너스 k 0 다 되는구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 2k 3차함수 비율 같은 거 이런 데 써요. 이런 데 써서 k를 집어넣으면은 극소가 나와. 뭐 식을 만드는 거는 fx는
여기에 K가 근 하나, X 더하기 K, 근 두 개, 여기서 근 두 개지. X 빼기 K. 이렇게 되겠어.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K를 집어넣으면 2K 제곱 4K에다가 마이너스 4K 세제곱. K는 뭐 1, 2, 3 정도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이 정도면 됐죠. 하나 하고 갑시다. 36번. 돌아보세요. 36번. 벌써 그거를 시킬 줄 알았어? 뭐 어떻게 딱 하나 또 답? 손가락 제대로 펴야 되는 거야? 주변이지?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별거 없죠? 근데 이거 별거 없는 이 문제가 수능이 중간이 없어. 그냥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쉽게 내던 이런 문제를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겨야 돼. 자, 답은 3이에요. 똑같이. 그죠? 자, 뭐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가벼운 문제니까 이거 빨리 풀고 갑시다. 37번. 자, 남정식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k는 0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죠.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데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2x 세제곱에 6x 제곱 k는 이쪽으로 넘길게. 얘를 먼저 볼게요. 자, 0과 3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양손수의 전개 y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의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2개. 자, 그럼 극소가 역시나 항상 중요하네. 극소를 찾아내면 여기 뭐 비율 또 쓰자. 1, 2. 2를 집어넣으면은 24에다가 8, 26, 8. 마이너스 8이네. 됐죠? 그럼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0과 마이너스 8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수를 잘 세야 돼. 1부터 7까지 되겠지. 7개. 안 어렵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또 해봅시다. 40번. 이것도 가벼운 문제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자. 2x 세제곱에 6x 세곱에 더하기 a는 0이 요건 제한 구간이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만 그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숫자들도 불편하면 저쪽으로 보내버려도 돼. x 세제곱에 3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a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뭐 편한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하여튼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a니까 0과 마이너스 3 0에서 중근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여기 극대극소점 마이너스 2 여기가 기준이 되네요. 극대를 만들어내는 값이 마이너스 2야. 뭐 이거 계산해도 되고 비율을 알면은 딱 예쁘게 쪼개서 해도 돼. 이렇게 들어가고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겠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y는 마이너스 a. 그럼 여전히 또 극대값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극대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 여기 8 이렇게 되겠다.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0이 되면 또 안 돼요. 여기는 두 개가 아니야. 한 개가 되니까 0 빠져야 되고 8까지 가능하네. 그렇지? 개수는 8개. 50 풀어야 돼요. 자, 요거를 풀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43번은 꼭 체크를 해서 43번 난이도가 여기서 갑자기 확 하고 어려워져. 어려워요. 43번 같은 문제 줄수인데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요 클리닝 시간 때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지금 하세요. 자, 이제 약간 킬러 문항으로 가는 딱 전 단계 문제입니다. 44번. x세제곱이 3x가 t 빼기. 완전 기본 문제인데, 오케이. 3차 방정식이야. 실수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별거 없어요. 빠르게 그립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2, 여기 마이너스 2, 그때 2까지. 자, 보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프는 왼쪽에 대해서 그렸고, 그리고 오른쪽에 t 빼기 2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게 실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쭉 타고 움직이는 거야. 쭉 이렇게 t 빼기 2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실수 t에 대하여, 아니구나, 실수 t의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가 ft래. 그때 ft는 a의 t가 실근을 갖게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이 말이 긴데, 자, 일단 개수부터 조사를 해봅시다. 자, t 빼기 2에 대해서 경계가 되는 점이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개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얘가 2랑 마이너스 2에서 변화를 하니까 t에 대해서 일단 개수 f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오래지면 킬러 문항이 돼. 이렇게 개수 찾는 거는 잘해야 돼. 자,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딱 두 개가 생기니까 근이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그 경계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0과 4가 기준이지. 0과 4가 기준이고, 그 전에는 이제 한 개로 보다가 정확하게 여기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ft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a의 t, 이건 지수 함수 모양이지. a는 1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양의 실수 a인데 지수 함수가 나오면 항상 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밑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a가 0에서 1 사이가 되면 뭐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 자, 목적은 뭐냐면 실근을 갖게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가 아니고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 우리 지수 로그 함수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a가 중요하고 정점이 중요하고 정근선 중요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 정점이 중요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0,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만난 점이 없어집니다. 만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되고, 요렇게랑 이게 a가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작아져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갈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조금 이쪽은 지나가겠죠. 뭐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실근을 갖게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소값은 일단 잠깐만.
4, A가 커지면은 A가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빵꾸가 나니까 여기서는 값이 없는 거고 정확하게 뭐 이 점을 지나가게 하시오라는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작아지면은 만나는 점이 없고 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은 4콤마이구나. 그러니까 4콤마2의 점을 지나가도록 여기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45번 풀어볼까? 아니다. 45번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아마 40장에 넣었을 것 같아. 자 이제 절대값 함수 가봅시다. 절대값 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46번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식이 나왔으니까 그려야지. 완전히 완벽한 그냥 식이 다 나왔으니까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극대, 극수 찍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절대값 fx는 k. 요거 풀어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fx를 그려서 y는 절대값 fx랑 y는 k에 대한 요 교점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랑 y는 k, 그 다음 마이너스 k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더 편한지는 해봐야 압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3차 함수가 그리는 것도 어렵진 않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얘를 그려도 쉽고 사실 얘를 그려도 쉬워요. 자 그냥 대충 그렸다고 할게요. 뭐 방향만 잡을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때가 3분의 22 이렇게 나오고 그냥 했다고 칠게요.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x축이야. fx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자 절대값 함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실근의 개수가 5개.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딱 뜨는 멘트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기준이 접하는 거. 그러니까 직선하고 fx로 들어가면 접하는 상황이 중요하고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것도 접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직선이니까. 그래서 기준을 항상 접하는 거 혹은 뭐 이제 극대극소로 기준을 잡고 이게 몇 개인지 느낌이 안 오면 일단 극대극소에다가 선을 긋는 게 1번이야. 극대극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1번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5개 아니잖아. 아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선을 그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되네. 됐죠? 이거로 끝난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개수 변화가 생겨. 요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올리면은 개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개수 변화의 점이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데 이 논리는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하면은 극대 극소를 공략하면 돼. 이게 결론이야. 자 이렇게 볼게요. y는 이제 fx가 t 이런 구조를 이제 많이 볼 겁니다. fx가 그려져 있는데 t가 막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처럼 t 빼기 2가 돼도 되고 뭐 여기 어떤 이제 상수가 돼도 되고 이 자체가 뭐 gx가 돼서 여기서 직선이 돼서 이런 직선이 움직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 기본기는 이제 t야. 이렇게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움직이는 상황에 이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거는 극대극소라 그랬어요. 그치? 뭐 눈에 딱 보이지? 근데 이제 왜 이게 극대극소에서 개수 변화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식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식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hx라고 하는 함수를 fx 빼기 t 이렇게 봐. 그래서 빼기에 대한 구조가 진짜 중요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fx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거든. 평행이동. fx 빼기 t라고 하는 fx에서 t만큼 평행이동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함수에서 이 개수 변화에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개수 근의 개수 변화를 중요하게 하는 게 이걸 해석할 때
fx의 이제 변화 정도로 해석을 해봐요. fx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f'x. 그렇죠? 그래서 얘 근이 이 이제 개수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외워도 좋고 아니면은 뭔가 fx 자체에서 함수값이 변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된 거 있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멘트만 나와도 이거 극대극소 문제야. 왜 그러냐면 x가 k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여기 k 여기서 함수값의 변화가 나오잖아. 근데 그때 이걸 저걸 분명히 뭔가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x가 k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극대극소랑 연결이 돼. 이것만 봐도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뭔가 뭐 t에서 t 빼기 t 더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이 문제는 극대극소 문제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뭔가를 관찰하는 건 함수값밖에 없어요. 함수값 변화를 보라는 얘기야. 여기 ft랑 f의 t 더하기 1을 변화를 보시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변화가 그래서 도함수 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중간 과정을 몰라도 그냥 이게 x 좌표의 구간을 잡고 들어가는 애들을 보면 이건 극대극소랑 하여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하나만 풀고 가볼까요? 계산 능력을 봅시다. 48번. 48번. 벌써 풀었어? 근데 불이 있다니. 빠르구만. 48번에 맞아. 아니고 잘하는구나. 어떻게? 자, 그래도 답 나오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가볍게. 다시. 다시. 내가 지금 멀어서 손가락 개수가 잘 안 보였어. 태연이.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자, 답은 3번입니다. 잘했어. 자, 한 개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잠깐만. 자, 49번 해봅시다. 49번. 풀어보세요. 이게 마땅치가 않네. 뭔가 잘 맞는 게 옆에 거는 조금 더 어렵고 이제는 두개 없어서 49번 풀어보세요. 또 다음 나온 사람 중국 감사? 뭐가 없는데? 네? 맞음? 하여튼
맞습니다. 맞아요.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일단 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K 때문에 불편하잖아. K 때문에 불편하면 K를 일단 없다고 해서 먼저 해. 이게 제일 편해.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4점이지만 딱 필러 문항으로 가기 직전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게 이제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모든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잔인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이 개형을 진짜 천천히 이 K 값을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한데 일단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3차 함수가 아주 예쁜 이런 상황이 되고 얘를 대칭을 시키니까 절대값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K를 조금씩 올려. 이거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생각을 해야 Y는 K로 들어가야 얘네 그래프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올려봐요. 조금만 올려서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러고 나서 Y는 A, 양수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가 돼야 돼요. 얘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또 내려오는 게 좋아요.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면 두 개 되다가 이렇게 딱 하나 홀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가 되면 4개가 되고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진짜 5개가 되면은 문제가 또 생기죠. 홀수가 5개가 생기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경계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계속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 x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뭐 이런 정도까지 x축으로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짝수계 홀수계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서서히 움직이면서 해보는 거고 근데 이게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처음인데 그 두 번째 기준이 3차 함수에서 제일 그 예쁜 그래프를 항상 이 문제가 추론형이라고 해요. 추론할 때는 여기 간격이 같은 아주 예쁜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충 그 기준으로 잡는 게 얘가 되면 제일 좋아. 왜냐면 근이 3개짜리 중에서 제일 예쁜 거랑 근이 2개짜리 중에서 이렇게 되는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리고 중간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수능평가원은 가장 예쁜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냈어.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잡고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기준을 조금씩 올리고 내리면은 고정하면서 답으로 가기가 편해. 그래서 기준을 얘로 잡으세요. 얘를. 자, 하여튼 이렇게 푸시면 되고 또 쉬웠다고 합시다. 평가원에서 중간이 없어, 중간이. 자, 51번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 봅시다. 빠르게 할게요. fx가 아까 대충 설명을 해갖고 3차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 3x 제곱에 2x 빼기 1이 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됩니다. 대충 0이 한 이 정도 돼요. 마이너스 거기에 4 절대값 x에 여기 k라고 하는데 k가 여기서 음수로 돼 있어. 양수 쪽에서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게 0,0 여기가 x축이고 뭐 일단 이제 식이 저렇게 다 나오면은 그림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 함수를 집어넣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면 이게 특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구해줬어. 여기 1에서 이쪽은 그림이 영 안 나오는데 다시 해볼게. 기울기가 4인 점을 찾아봅시다. 얘가 4인 점을 찾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3x 제곱에 2x 빼기 5가 나오고 1, 3과 1,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울기가 이제 4가 되는, 그러니까 직선으로 쳤을 때 여기 기울기가 4가 되는 점이 여기 1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실은 이제 함수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1,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 플러스 1이 되네. y값이. y값이 1이 되는데 이 함수값이 1,1을 지나가니까 이제 직선의 값이 나와요. 근데 4 더하기 k가 여기 1이 되는 상황이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결정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실제로 이제 이 극대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여기도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발적인 함수값들에 대한 정보를 좀 예쁘게 그려주면은, 한 여기가 1,1이었잖아. 여기가 접하는 점이. 여기가 1,1인데, 여기 극대값이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림이 지금 완전 다 엉망이지. 요거를 예쁘게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얘가 극대를 갖는 3차 함수에, 그 다음에 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이쪽이 1, 그다음에 y는 1 이렇게 돼요. 여기가 기울기가 4. 그럼 당연히 대칭성이니까 직선은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원래는 이제 요거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 곡선에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k를 빼서 적분을 하고 이 함수에서 또 4x 더하기 k를 또 빼서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예쁘게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면 이 삼각형에서 이 3차 함수 이만큼 여기서 또 접했으니까 이만큼을 또 돌려가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함수값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되게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이렇게 못 풀어. 그냥 뭐 계산으로 막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평가원에 이제 문제를 내신 분들은 당연히 천재라서 그냥 아주 예쁘게 만든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 2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높이가 4야. 그러면은 면적 4에서 여기 3차 함수 면적 공식 쓰면 되지. 12분의 1에 시험부터 1이니까 12분의 1에 2의 4제곱 얘를 빼주면 돼. 삼각형에서. 이제 방정식 포함해서 이제 적분까지 이렇게 합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태까지가 나왔습니다. 2023학년도 평가원에. 자, 이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4번도 표시를 해서 꼭 풀어보세요.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 55번 넘어갈게. 또 fx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의 xc제곱에 2분의 9의 x제곱에 10x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fx 더하기 fx 더하기 x에 6x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일단 얘를 풀려면 얘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죠? fx 더하기 x가 양분의 음분리가 중요해서 얘를 먼저 판정을 해야 돼. 그래서 fx가 중요한 게 아니고 fx 더하기 x가 일단 중요해요. 여기다 더하기 x를 하면 이 함수는 2분의 1의 x 세제곱 2분의 9의 x제곱에 11x야. 숫자가 막 별로지. 자, 일단 2분의 1 x로 묶어내볼게. 근이 하나 노출된 게 있으니까 걔를 찾아내면은 플러스 2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근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근이 어떻게 될까? 요걸 이제 찾아내야 돼. 왜냐면 우리는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애의 절대값,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애가 근이 0이 있고 또 이런 근이 있어.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지. 이 양수 음수를 다 분리를 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서 근이 발생하지 않아. 어떻게 판정해? 판별식 쓰면 됩니다. 판별식이 편하죠. 2차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하면은 9981에서 88. 그래서
허근이 나와서 여기서는 근이 없어. 그러면 fx 더하기 x라고 하는 애는 0이라는 근을 가지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fx가 돼요. 이게 분석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진화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풀어낼 건데 얘의 부호의 변화는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때 부호가 바뀌죠. 양수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라고 하는 애를 풀어주게 되고 여기가 x가 음수가 되면 x가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로 나옵니다. 그냥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x는 6x 더하기 k 이렇게 돼요. 그럼 7x는 마이너스 7분의 k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근이 하나는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게 x가 음수인데 만약에 k가 이제 여기서 근이 양수가 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좀 읽어볼게. 얘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2fx. 그럼 3차식이에요, 3차식. 아, 그래서 2분의 1을 좀 곱해서 예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거는 이제 2fx가 5x 더하기 k라고 하는 애를 풀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근의 개수가 맥시멈 3개, 최대 3개가 나오죠. 그 여기서는 한 개가 나올 수 있어. 합쳐서 4개가 무조건 나와야 돼. 이 4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보장이 되려면 이 K의 부호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K가. 그래서 K는 양수가 돼야 돼. K는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K가 양수, 전체가 음수, 근이 무조건 생겨요. 생각보다 따질 게 꽤 있어, 그치?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3개가 나오도록.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x 세제곱에 2배 해서 9x제곱에 20x가 5x 더하기 k. 얘를 풀어야 되는데, 뭐 아까 한 대로 갑시다. 9x제곱 15x가 k. 자, 여기서 중요한 게 k가 양수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그렇게나 많아, 이게. 이것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자, 일단 0이라는 근이 있고, 인수분해가 3, 55 안 되네. 인수분해 뭐 집어넣어봐야 뭐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미분을 해요. 3x 제곱에 요거 미분하니까 숫자는 나오네. 6x 더하기 5가 되니까 1과 5 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과 5에서. 자, 뭐 함수값 찾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을 할게. 7이 나오고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그럼 K를 집어넣어서 세 근이 나오는 게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K는 양수 범위에서만 돼. 그래서 이게 모든 정수 K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멘탈이 다 나가갖고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 20이 값이니까 이게 답이 음수가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시켰던 문제. 자, 양수 쪽만 들어가니까 1에서부터 6까지만 됩니다. K는 1에서 6까지. 이 정도까지가 이제 수능 문제로 평가원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조금만 바꾸면은 그 이상한 되게 희한한 애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일단 공부해서 맞춰놓으시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이 함수 자체를 이 절대값을 풀어내는 부분에 보고 따지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근 하나가 나왔는데 나머지 근을 판별식으로 판정했어요. 판별식이 그래서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 분류해서 개수를 맞춰놓고 이제 뭐 변형 문제들 좀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부등식은 되게 쉽습니다. 이쪽에 60번은 간단하게만 방정식이 되면 부등식은 자동이에요. 자, 60번은 x가 양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2x 세제곱에 6x 제곱에 14가 이렇게 a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넘겨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편하게 많이 봤죠? 0과 3이 n이고 이렇게 그려놓고 얘네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a 빼기 14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y는 a 빼기 14가 여기 극소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 극소는 2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네. 잠깐만. 2를 집어넣으면은 16에서 64, 24, 8 맞구나. 8 마이너스 8. 자, 그래놓고는 이제 정수의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얘가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6보다 a가 작은 최대값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은 뭐 이런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63번도 똑같은 스탑 1이고 그 다음에 66번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69번? 69번 한번 이것도 이미 풀었을 것 같은데 그 테스트에 쓸려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자, 일단 봅시다. 이 정도가 4점 중에서 중반 정도 돼. 중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거는 이제 4점. 킬러 바로 이제 밑에 정도 되는 등급 정도 되는 문제들이야. 자, 69번 봅시다.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x의 세제곱에 x 더하기 6 있고 gx가 x제곱 더하기 a가 있습니다. fx가 gx보다 커야 된대요. 자, 이렇게 일단 뭐 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근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fx랑 gx의 요 그래프가 사실 두 개를 뭐 동시에 다 그려도 뭐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성립할 때 x가 0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지. 자, 뭐 한번 대충 느낌을 한번 봅시다. 이걸 곡선 대 곡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원점 대칭에 플러스 6해서 여기가 6이 되는 3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다 이제 2차 함수가 이것도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x가 양수 쪽에서 얘가 커야 된대. 그러면 극단적으로 접하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곡선으로도 풀 수는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접해야 돼. 이 상황을 이제 근각대소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알파, 베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됐을 때 이제 좀 이득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요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x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6 빼기 a. 좀 불편합니다. 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1이지. 근데 여기 곱이 별로야. 6 빼기 a 미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두 개씩 곱한 애가 여기 있지. 두 개씩 곱한 애가 1이야. 1 마이너스 1이야. 두 개씩 곱한 애는 알파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되지. 좀 불편한데 하여튼 이렇게 얘에 대해서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은 이거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숫자의 조합이 어렵지가 않아 항상. 이게 막 이제 뭐 2분의 3이나 루트 2 이런 게 들어가면은 못 풀어. 방정식 자체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숫자는 뭐 정말 숫자가 어려운 거야. 3 이래요. 1, 2, 3 중에 하나야 보통. 근데 대충 찍어. 왠지 여기가 뭔가 숫자가 뭐 1일 것 같다. 좀 찍어봐요. 대충. 이게 뭐 대칭성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 1과 마이너스 1 조합으로 뭐 때려 찍어봐. 베타가 1, 1, 마이너스 1.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만 풀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푸는 게 좋지가 않아. 지금 봐도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면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웬만해서는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계속 풀어왔던 거 있죠? 동치 변형해서 왼쪽으로 넘기고 A만 남겨놓고 0보다 클 때, 그렇죠?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2번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요거 별표 한 4개쯤 쳐. 별표 4개쯤 쳐서 꼭 풀어봐. 되게 어렵거든? 근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쉬운 문제인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트만 엄청 큰 거를 하나 주면 3차 함수가 왼쪽에 딱 붙고 있어. AX는 직선이 붙고 있어요. 뭔진 몰라도 이건 이렇게 갈 거야. 3차 함수에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접선으로 먼저 세팅해서 찍 그어서 접선을 한번 풀어봐. 얼떨결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곡선에 직선 구조가 나오면 기준은 접선이에요.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3번 똑같은 문제고 76번 시리즈는 요즘 스타일은 아니라서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냥 좀 여유 있는 사람만 풀어보세요. 76번, 77번은 요즘 스타일은 아니라서 넘어가고. 자,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만 남았는데 자, 82번은 살짝 열어보시고 82번 보기만 해도 이게 뭐 중간에 식 나온 것만 해도 막 수중이 탁 먹히는 이런 문제지. 뭐 풀이 시간을 조금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82번하고 8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하고 88번도 중요한데 중간각 사이각 정리 그 다음에 91번도 중요하고 94번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94번이 근판정 문제 중에서는 역대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판정 문제 중에서 94번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D급까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개만 더 얘기를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근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로 할게. 편의상 2차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에서도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y는 x랑 이 fx라는 2차 함수라는 x에 이게 근이 몇 개인지를 판정을 하고 싶어. 그때 이게 접선이면 근이 한 개가 생기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근이 두 개가 생기고 혹은 이렇게 돼도 근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이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y는 x라고 하는 애랑 여기 fx라고 하는 애가 이게 접했다. 그러니까 fx의 요놈의 x는 0에서의 기울기를 살펴봤을 때 기울기가 1이면 당연히 얘가 접한단 말이야. 그럼 근이 하나. 그럼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두 개가 생겨요.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근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게 88번인가 91번 여기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문제. 그래서 참고만 해보고 시도만 한번 해봅시다.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요거는 빼고 3개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 시간을 주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82번부터 볼게. 3차 함수인데 있잖아. 근을 두 개를 알려줬어. 봐봐, 최고창의 개수가 1, 2고 F0이 0이고 F1이 0. 근을 두 개를 알려줬다고. 나머지 근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근 하나를 세팅을 해. 근데 그놈의 근이 어디 있냐? 라고 보면 이제 K가 나머지 근 하나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K가 0에서 중근일 수도 있고 중간에 0과 1 사이 들어갈 수도 있고 K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 5가지 케이스가
뭐 사실은 요거랑 요거를 뭐 같이 쓰기도 하고 중간에 요거를 하나씩 합쳐갖고 3개로 하기도 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5개로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케이스를 나눠요. 자, 그러고 시작을 해. 이거는 그래서 연습하기 좋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은 안 나와. 다행히도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갖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밑에서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을 싹 다 보면 G가 0이면 G의 마이너스 1이 어쩌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이 또 어쩌고 디귿에서도 G의 마이너스 1이 어쩌고면 G의 0이 어쩌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T 함수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상하게 나왔지만 결국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애가 T가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만 되는 거야. 0하고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다른 데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밑에서 묻는 게 0하고 마이너스 1만 물었으니까. 그래서 자, T가 0일 때부터 한번 넣을게. 거기에 있는 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G에 0이 그냥 집어넣는 거야. 0에서 1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 다행히도 우리는 함수의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를 이미 우리는 했어요. 한번. 그치? 그래서 이거는 면적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정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냥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막 쓰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빼기 0에서 1까지 fx 절대값 dx.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억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서 보시면 기억에서 G0이 0이래. 아, 그러면 G0이니까 요거지.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서 얘가 0이면 0에서 1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 fx dx가 돼야 돼. 면적과 정적분이 같아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fx가 다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는 순간에 이게 달라지죠. 그치?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구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0에서 1까지. 여기. 요거하고 요거. 4번, 5번이 해당 사항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물었어. 이렇게 되면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G 마이너스 1은 또 이건데 얘가 0보다 작은가? 이제 살펴봅니다. 4번, 5번 둘 다 만족시켜야 돼. 아, 근데 또 얘는 0에서 1까지를 정적분을 하고 있어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로 요만큼의 적분이고 여기에서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절대값 얘는 그냥 항상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거든 지금 여기 4번에서 근데 얘도 요거 붙어서 음수가 돼. 그럼 여기 음수 그럼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제. 그래서 기억은 참이네.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천천히 따져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니은까지는 주게. 니은 디귿이 사실은 이제 핵심인데 자, 니은 봅시다. G의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 얘가 양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항상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있지. 이게 부등식이 나오면 이 부등식을 먼저 생각하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얘가 같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 0에서 1까지를 정적분을 한 거랑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게 완전히 같은 상황부터 시작을 해. 그치? 마이너스 1, 이건 항상 양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니까 이쪽이 무조건 양수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게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거를 따져야 되잖아.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음수, 마이너스 1쪽으로 음수가 되는 건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 뭐 하나밖에 안 남네? 그치? 2번, 니은의 케이스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분모가 들어가는 그림이 어떻게 돼? 0과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그림일 때
이렇게 생긴 그림일 때 요만큼에 대한 정적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음수로 들어간 정적분을 절대값이 면적으로 더한 값이랑 같아지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쪽에 더 커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 K라고 하는 애가 이런 정도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성립하게 됩니다. 되겠니? 자, 디귿은 이제 탐구용으로 남겨놓게. 디귿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계산으로 막 해도 돼. 약간의 계산은 해야 돼. 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게 궁금하면 이제 큰일일 때 한번 물어보세요. 자, 88번 갑시다. 해봐. 이거는 하면은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자,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88번은 이것도 근에 대한 얘기야. 자,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요거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번 주 말에 하던지, 그러니까 금요일이지. 금요일에 하던지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는 할게요. 자,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위치가 이것도 근이 두 개가 다 노출이 돼서 그러니까 0과 1의 근이 노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근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해석을 하나 해야 돼. VT, 속도 VT에다가 여기 절대값을 붙였어. 0에서 1까지.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접근하면 이게 이동거리라고 해석이 되지. 이게 그냥 없으면 위치의 변화가 되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가 2가 돼야 된대요. 2가 되려면 봐봐, 여기에서 1까지 다시 와. 여기 근이야. 이게 xt에 대한 그래프예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문제 밑에서 보면 다 기준이 1이야. 기준이 1이야. 니은도 1보다 클 때, 위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밑에서도 디귿에서도 위치가 1보다 작으면 이라고 들어가거든. 자, 1이라고 극단적으로 가볼게. 이렇게 오는 상태의 3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동거리가 2가 돼. 그치? 그럼 근이 뭐 이쪽에 있던지 아니면 이쪽에 있던지 뭐 다른데 근이 뭐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도 이동거리가 2가 돼요. 그리고 또 있지. 이 중간에 근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간 이런 이제 합이 2가 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도 이동거리가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형은 1개, 2개, 3개, 4개 요걸 따지는 거야.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자, 기억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vt dt는 x1 빼기 x0 이렇게 되죠. 이걸 적분해서 1과 0을 집어넣는 거니까 1과 0의 값은 같은 거잖아.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됐고 니은이 x t1 절대값이 1보다 큰 애가 존재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1이 되는 요 기준을 잡고 가요. 방금 전에 내가 예시로 설명은 1 닿았다가 딱 내려오는 거잖아. 걔가 돼야 2가 된다니까. 근데 1보다 더 커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동거리가 2 이상이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디귿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91번을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있구나. 아니 근데 시간이 없는 거네. 이거 테스트를 못 보겠는데. 이거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거. 올려볼까? 자, 91번. 이것도 힌트만 조금 줄게요. 이게 문제가 되게 묘해. 요런 스타일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약간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면은 유사문항들이 막 쏟아지거든.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야. fx가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gx가 3차함수야. 이게 3차함수는 대충 느낌으로는 이게 2차함수 적분한 거, 2차함수 적분한 거, 뭐 이런 정도 느낌이면 되겠죠. 자, 3차함수니까 당연히 이미 연속과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G0을 한번 구해봐요. G0은 뭐가 돼? 0이 되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G0은 0이야. 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 자, 그럼 미분할 거야. 미분 가능해야 돼. Gx는. G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fx가 나오고 요거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오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2차 함수야 이제. 2차 함수. 그럼 요거는 0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 마이너스 fx 붙인 거니까 2차 함수에다가 뭔가 마이너스 붙인 거 같고 요거 2차 함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함수랑 모르고 있는 함수의 기준을 모르고 있는 함수를 왼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이렇게 얘를 g 프라임 x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붙고 x가 음수일 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면은 g 프라임 x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2차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해요. 좀 편해져. 왜냐면 이거는 알고 있는 애니까 뭐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 이거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G'0도 0이 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여기다가 아니구나. G'이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F0이랑 F0이 같아지니까 F0이 0. F0 0이니까 G'0도 0이죠. 자, 그러면 GX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 GX가 G'0이 0이니까 G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1. 근이 X제곱에 X 빼기 A. 근 두 개가 노출됐으니까 근 하나를 몰라요. 이렇게 놓고 세 개에 대한 케이스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GX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애가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세 개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G' 입장에서 들어가면 G' 입장에서 얘를 계산을 하면 G' X는 미분하면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야. 그러면 근이 0과 3분의 2예요. G'의 이게 근은 0과 3분의 2a. G'이 중요한 거니까 G'만 한번 그려볼게. 자, a가 양수.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여기로 갑시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요 그래프, 요걸 그리는 거야. 양수면 0과 3분의 2a로 이렇게 gx가 그려집니다. 0과 a가 0이면 0에 대해서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a가 음수면 0과 마이너스 3분의 2a 아니지 3분의 2a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제 f를 그릴 거야. G'이 저기 그려졌으니까 f는 그리는 거 별거 없잖아.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어요.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뒤집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뒤집어. 이게 세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뭐 됐고, 니은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갖고, 극대값 안 가져요. 여기 극대값이 없지. 다시 안 좋아. fx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다시 이게 gx에서 시작하고 f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를 fx는 하고 그린 이유는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fx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래.
그냥 단순해. fx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fx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있는 함수로 그려야 이 f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 지금 빨간색 f를 그린 거야. 자, 그럼 이제 디귿만 하면 돼요. 디귿만. 됐죠? 디귿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로도 따질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x, y는 x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3개 점에서 만나. 여기다가 y는 x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금이 2개인데 y는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2개네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군데 더 만나.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근의 판정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식을 가지고 그냥 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이거는 x를 푸는 거야. 이걸 풀어. 그리고 뒤집혀진 여기에다가 또 y는 x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가볍게 나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일단 간단하게만 힌트를 줄 테니까 이거 이제 각자 해보시고,